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이 어떤가요? 6월 말인데요.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끝을 모르고 계속 오르는 상태인데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소액의 종잣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비싼 아파트가 아니라 그 금액에 맞는데 또 돈이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매 낙찰반의 한꿈사 빌려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오금역 앞에 나와 있고요. 이 오금역에 나온 이유는 돈 되는 공매 물건이 나와가지고 오금역까지 직접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딱 오금역을 보시면 색깔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로 3호선, 두 번째로 5호선이 들어서 있고요. 그리고 3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남까지 연장을 할 겁니다. 근데 오늘 보실 빌라는 시세보다는 한 5천만 원 이상 싸게 매각이 될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신건이기 때문에 많이 유찰은 안 된 상태인데 금액만 더 떨어지면은 돈 되는 빌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직접 같이 가셔가지고 이게 진짜 리스크는 없고 돈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이 어떤가요? 6월 말인데요.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는 이렇게 값이 끝을 모르고 계속 오르는 상태인데 너무 비쌉니다. 이 아파트를 당연히 돈 되는 걸 꽉 잡아가지고 나도 수익을 벌고 싶지만 잡기는 좀 비싸기 때문에 투자가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액의 종잣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비싼 아파트가 아니라 또 그 금액에 맞는데 또 돈이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종잣돈은 소액이지만 기회는 여전히 있고요. 그 여러 기회들 중에서 하나가 저는 신탁 공매, 이 압류재산 공매 물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실 물건은 신탁 공매 물건인데요. 잠깐 이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학생들이 되게 많이 지나갑니다. 이제 학교 마치고 학원으로 이동하고 이럴 시간이죠. 첫 번째 포인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 그러니까 신혼부부나 그리고 자녀가 한 명 정도 있는 그런 세대가 많이 수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빌라다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또 그런 물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 또 오금역 3호선이 있으니까 출퇴근도 참 용이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참 괜찮은 것 같은데요. 또 마냥 또 괜찮지만은 않습니다. 여기가 투자하시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송파구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매수를 하실 수가 없겠고요. 또 전 지역이 거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면 또 어떤 난관이 있나요? 그래서 기존에 주택이 몇 채 있으시다고 하면은 대출도 좀 받으시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보시겠고요. 또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금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살살 한 5분 정도 걸으니까 도착을 했습니다. 빠른 걸음이면은 한 3분 안에도 도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물건을 보시면은 외관은 깔끔합니다. 대리석으로 다 마감을 해놨고 이제 아직 10년도 안 된 빌라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첫인상이 상당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넓고 벌써 퇴근 시간이 아직 안 됐는데도 차들도 많이 있고요. 공실도 아마 별로 없을 것 같네요. 네, 이 물건 괜찮아 보이는데 이 물건 카드로 물건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물건은 신탁 공매 물건입니다. 집행기간이 교보자산 신탁이죠. 신탁사에서 매각을 하고 있고 송파구 가락동 감정가 3억 6,100만 원짜리 물건인데 유찰이 되어가지고 7월 17일이 되면 2억 7천만 원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까지 유찰이 될지 아니면 더 높은 금액에 낙찰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텐데요. 건물 면적은 전용 면적이 9평 정도이고요. 9평이면은 대부분 방 2개짜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방 3개보다는 좀 수요가 약할 수 있지만 방 2개도 충분히 거래가 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토지의 면적이 없는데 혹시나 대지권이 없는 건물만 매각인 빌라인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교보자산 신탁에서 매각한 신탁공매 물건인데 신탁공매 물건들은 이렇게 대지권이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대부분 대지권이 있는 그런 물건들이 많습니다. 오늘 보실 물건이 돈 되는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돈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다른 분들은 이 물건은 돈이 안 될 만한 물건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적으로 좀 싸게 살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여기가 소재지가 송파구였죠. 네,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올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됐다가 다시 3월 달에 또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 필지도 조회를 해보시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러면 허가 받아야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법원 경매나 압류재산 공매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지금 신탁공매 물건이죠. 그러면 신탁공매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될 거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냐 해도 되냐 안 해도 하면 안 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토지음이라는 사이트에서 이 물건의 지본 주소로 입력을 해보시면은 이 물건에 대한 제한 사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용도가 아파트라고 명확하게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파구청에 문의를 해보시면 이 물건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다세대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실거주해야 되니까 내가 실거주할 물건을 살 수가 없지라고 첫 번째 생각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두 번째로 나중에 팔 때 또 실수요자한테만 팔 수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매수자분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해도 매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규제사항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죠.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이 대출 부분에서 많이 제한이 있습니다. 무주택자분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해도 70%, 또 생애 최초를 이 투자용으로 사시는 건 조금 아까울 수도 있지만 혹시나 그래도 투자금이 작으신 분들은 생애 최초 대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죠. 80%까지도 대출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이제 다 주택자시니까 다 주택자분들이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물건을 취득하셔가지고 대출을 받으시려면 30%밖에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때는 대출이 별로 안 나오니까 이 부분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사업자 대출을 이용을 하시면은 또 대출이 필요하신 만큼 꽤 넉넉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은 입찰을 하시기 전에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기가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취득하실 때 중과세율, 그리고 양도하실 때 또 양도세율도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매매 사업자로 매도를 하신다고 해도 중과 대상 주택에 속해 있으면은 이 물건은 비교 과세가 적용이 돼가지고 매매 사업자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셔도 싼 금액의 세금을 낸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세금, 중과된 세금을 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중과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그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역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중과 대상만 아니면 매매 사업자로 매도를 하시면은 비교 과세 없이 매도를 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챙겨 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투자 포인트가 이 물건이 위반 건축물이라는 겁니다. 위반 건축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거래한 물건들을 쭉 보시면은 위반 건축물도 매매 거래가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흠이 전세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전세 대출은 이 전세 임차인이 이 보증보험 가입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위반 건축물은 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 대출이 불가합니다. 전세 사기 이슈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매는 전세 대출처럼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매매 대출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원님들께서 취득을 하실 때도 대출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또 매수자분도 매수를 하실 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매매는 가능하니까 위반 건축물인 점을 감안을 해가지고 적정한 금액대에 매도만 할 수 있다면 싸게 살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네, 지금 공유해 주신 자료로 봤을 때는 전입 세대주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전입 세대주 분이 신탁사 동의를 하고 신탁사 동의 하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분인지. 대항력 따로 없으신 분이네요. 네, 지금 신탁사 통해 가지고 대항력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전입 세대주 분은 일단 신탁사의 동의 하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전세 보증금이 있다고 하셔도 낙찰자가 인수하지는 않겠고요. 그런데 이 전세 사기 이슈나 이런 피해자 분이면 그 금액이 상당히 클 거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의 입찰을 좀 피하시는 것도 한 가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큰 분인지 직접 탐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빌라 물건 임장하실 때 이 물건을 참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물건은 이제 사용 승인 받은 지 한 6년 정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외관이 깔끔합니다. 대리석 같은 것도 크게 균열이 있는 것도 별로 안 보이고요. 그런데 저기 5층 보시면은 저기 5층이 공매 물건인데 철제 판넬로 마감을 해서 무단 증축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고요. 또 건축물 대장을 열람을 해보시면은 위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 23일 이후에 위반 건축물로 표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 이행 강제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얼마 정도 이행 강제금이 나오고 있는지 확인했고 구청 통해서 건축과에 전화하셔가지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셔야 될 게 주차장이 딱 보이시죠? 주차장은
제가 면을 세어보니까 세대수가 10세대인데 면이 세대수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도 넉넉하게 있고요. 물론 이 주차장이 좀 뒤쪽도 있고 해가지고 차를 뺄 때는 전화를 좀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차 공간은 충분히 있는 그런 빌라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가 되게 잘 되고 있다고 느낀 게 택배함이나 우편함 이런 것들도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고요. 또 우편물 같은 것들도 전체 세대 자체가 좀 공실이 있고 이러면은 쌓인 것들이 있을 텐데 공매 물건을 포함해가지고 우편함 전체가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이 CCTV도 다 녹화를 잘 하고 있습니다. 봤던 빌라들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깔끔한데 여기 보시면은 깔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관리 전문 회사에서 관리를 참 잘해주고 있으시네요. 여기 보시면은 새로 입주하신 세대는 잔금 전에 미납 관리비 꼭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입주하라고 적어놨습니다. 전 입주자의 미납 관리비는 새로 입주한 세대에 승계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 소유자분이 전 입주자가 미납 관리비가 있었다 그러면은 현님께서 낙찰을 받으시면 낙찰자가 다 떠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경매에서도 확인하시겠지만 공용부분 3년치만 새로운 소유자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이 미납 관리비는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지난 관리비는 인수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아파트 엘리베이터처럼 깔끔하고요. 넓습니다. 오늘 이 물건에 대해서 웬만한 걸 다 확인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살고 계신 분이 퇴근하시고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한 6시에서 7시 정도나 또 주말에 오셔가지고 꼭 탐문을 하셔서 어떤 분인지 협상이 가능한 분인지 그리고 내부 구조도 좀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요. 무단 증축된 부분들은 특히나 결로나 곰팡이가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 이쪽이었죠. 이 증축된 부분에 하자 이런 부분도 꼭 잘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빌라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누수입니다. 돈이 많이 셉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옥상으로 가셔가지고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보니까 지금 6층에 2세대가 있고 옥상으로 가는 길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 건물 바깥에서 보시면은 이 6층 세대 위로 옥상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요. 사실상 빗물이 다 만약에 샌다고 해도 6층 세대로 셀 거니까 5층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물론 6층에서 5층으로 누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5층 세대를 통해 가지고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미납된 이행 강제금이랑 그 다음에 매년 몇 회 얼마가 부과가 되고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매년 한 1년에 한 번씩 내고 있고요. 네, 그럼 얼마쯤 나올까요? 한 30만 원대 정도. 그러면 지금까지 미납된 금액은 누적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한 70만 원 정도. 혹시나 뭐 양성화를 계획하고 있으시거나 그렇지는 않으시죠? 그게 법이 제정되어야 되는데 저희 아직 제정됐다 뭐 이런 게 아직은 저희한테 내려온 게 없어서. 그 전용 면적 9평짜리에 방 2개 정도면 한 얼마쯤에 매매 가능할 수 있을까요? 위반이 있으면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혹시나 위반 있는 물건도 거래를 확률은 있죠. 없진 않아요. 지금 엘리베이터 있고 위반 없는 게 방 두룸 7평짜리가 9평짜리가 지금 2억 9천 3억이 거래되고 있거든요. 근데 위반이 있으니까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 월세는 한 얼마쯤 나갈 수 있을까요? 월세는 잘 나갈 수 있어요. 5천에 100. 보증금을 좀 높여서 반전세로 해가지고 그것도 가능합니다. 네. 1억이면 네. 70 정도. 여기까지 오늘 같이 보신 신탁공매 물건 조사 결과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규제 부분이 있었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물건이다. 왜냐하면은 용도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빌라 투자하실 때 이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소지한 물건은 반드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대출이랑 세금 부분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위반 사항이 있었는데 위반 사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반 건축물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행 강제금이 매년 30만 원인데 달로 나눠 보시면은 매달 2만 5천 원 정도만 내시면서 더 넓은 공간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큰 금액으로 또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납된 이행 강제금이 한 70만 원 정도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을 직접 그 물건 조사하실 때 다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납 관리비 부분은
이 관리업체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전입 세대주 부분에 대한 조사도 신탁사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임차인분이 대항력은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입 신고를 하시고 또 택배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 살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분이 혹시라도 전세 사기 피해자라든지 하면 명도가 어려워지실 수 있으니까 꼭 점유자분을 만나셔가지고 어떤 상황이신지, 이사를 가실 수 있는 상황이 맞으신지 확인을 하시고 입찰을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세를 조사를 해보니까 유사한 물건 위반 사항이 없는데도 한 3억대 거래가 된 것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한 3억 초반대에 빠른 시일 내에 실거래가 될 수 있다면 입찰을 결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억 7천만 원까지 유찰이 된 금액에 입찰을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위반 건축물이니까 조사를 할 때 보셨다시피 매매가 빨리 안 되니까 금액을 더 낮추고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2억 7천만 원이 절대 싼 금액이 아니니까 공고를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이 물건 새로운 공고가 나올 때까지, 유찰될 때까지 더 싼 금액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방법들 오늘 같이 보신 걸로 또 다른 물건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정리를 해보시면은 이 신탁 공매 물건 안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런 빌라 물건들 또 기회가 있고요.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그 영상도 있는데 그 물건도 마찬가지로 공매로 빌라를 낙찰 받아가지고 차익만 생각을 하면 한 9천만 원 정도 차익을 낸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매 물건 안에 경매에 더해가지고 공매도 알고 계시면 조금 싼 금액에 받으실 가능성이 있는 물건들이 있으니까 제가 진행하는 공매 낙찰반으로 오시면 물건 리스트를 엑셀로 딱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파일을 보시고 입찰을 할지 말지 결정만 하시면 되겠죠. 물론 조사 부분은 다 직접 하셔야 되지만 입찰을 할 만한 물건인지 아닌지 걸러내는 거를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1기를 진행을 했는데 1기 회원님들의 50% 정도가 과정이 끝나기 전에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시는 것부터 명도 진행하는 것까지 필요하신 것들을 제가 다 코멘트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든든하실 겁니다. 누군가한테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직접 해보시면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공매 낙찰반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매 낙찰반에서 회원님들과 투자금을 불려나가는 행꿈사의 빌리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